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한여름 소나기 같은 시원한 사연인데요. 너무 무더운 여름날, 비나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걸맞는 사연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많이 웃고 울며 위안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인사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딸이 도와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온전한 제 이야기니 제가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식당 일이 워낙 바빠 평소 자주 듣지 못하지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사연 채널을 듣곤 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 위로도 받고 울기도 하고 간간히 웃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평탄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살다 보면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가정생활 때문에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요. 뒤돌아보면 분명 고된 세월이었지만 그럼에도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 그럭저럭 버틸 만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생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십사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 인생 이야기가 자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먼저 제 소개, 저는 김충라는 이름을 가진 20대 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은 식당 일을 하고 있고요. 든든한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여러모로 지옥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고 시댁살이 역시 너무 험난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시댁살이 경험해 보신 분들 많겠지만 제 어머니는 특히나 더 엄하신 분이라 그 성질을 버텨내기 여간 쉽지 않았어요. 잠깐 시어머니 설명을 드리면 시어머니는 결혼도 빨리 하시고 남편도 빨리 낳아 저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때야 다들 그렇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남편을 낳으셨으니 남편과 동갑내기인 저와도 끼케야 20살 언저리 차이가 났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20살 정도 나이 차이 나는 사람들을 언니나 큰언니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그렇게 보면 정말 젊으신 편이죠. 허나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었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너무 정정하시고 힘도 세신 편이라 집안에 힘쓰는 일도 본인이 직접 다 하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옆에서 해야 할 몫도 컸습니다. 특히 남편 뜻으로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했기에 더 그랬어요. 예, 이거 못 좀 받게 망치 좀 들고 와봐라. 그래, 네가 박아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헛나가게 하지 말고. 아유, 그것도 못하냐? 집안의 모든 일을 손수 가르쳐 주시곤 했는데 그땐 그게 참 부담이고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란 이유로 괜히 압박이 가해지는데 못하면 바로 꾸중이 날아들어왔으니까요. 그래도 제 주변 보면 마음 넓고 이해심 있는 시부모 둔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와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밥이 조금 탔는데 이 부분 걷어내고 드릴까요? 뭐? 밥을 태워? 예, 그거 너 먹어라. 네? 네가 탄 밥을 먹어봐야 다음부턴 이 짓거리 안 할 거 아니야. 탄 밥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걸 태워? 이것도 교육이다. 네가 먹어라. 네, 어머님. 어느 날 모르고 밥을 태워 조심스레 말씀드렸더니 바로 저런 말이 떨어졌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다 일어난 건데 제 딴엔 많이 억울했어요. 그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혼자 탄밥을 먹고 했으니 남편이 묻더군요. 당신 왜 이런 밥을 먹어? 3번 먹어. 그게 내가 먹으라 시켰다. 넌 아무 말 마라. 얘 다신 실수 안 하도록 내가 단단히 일려주는 거니까. 알겠어요, 엄마. 아유, 탄밥은 심했지. 언니, 제 밥 먹어요. 나 탄밥 좋아해요. 나랑 바꿔요. 너 조용히 못해? 곧단 소리 밥상에서 짓거릴 거면 나가서 먹어. 시어머니의 한 소리에 제 편 들어주려는 신우이도 찍소리하지 못했어요.
눈치 보며 젓가락질하기 바빴죠. 모두 그랬습니다. 이 집안의 기강은 시어머니가 잡고 있었고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말을 못했으니 어느 정도였을지 아실 겁니다. 차라리 남편이라도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제 시집살이가 편해졌을까요? 사실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들려드리고 싶어도 연애할 때 좋은 기억도 없어요. 저희는 중매로 만났고 한 3번 만나다가 서로 집안 부모님 뜻에 맞춰 결혼했거든요. 조건으로 이어진 인연이었죠. 그러니 딱히 정이랄 것도 사랑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많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자체가 아주 나쁘다기보단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람이요. 당신 오늘 내 빨래 제대로 안 해놨던데? 냄새가 아주 역해. 이거 입고 일하느라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그래? 난 몰랐네. 요즘 계속 장마라 덜 말랐나 봐. 미안해요. 좀 신경 좀 써. 대기업 다니는 남편 둬서 편하게 집에 있으면 이런 것 정도는 신경 써줘야 할 거 아니야. 오늘 미팅도 여러 건 있었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고. 에휴,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연애할 때 몇 번 만나보지도 않았으니 잘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그 면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남편은 다른 거 몰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안 좋게 보이는 걸 참을 수 없어 했죠. 자존심이 센 건지 굽히는 것도 잘 못했고요. 그러니 죽어라 이래서 상사 눈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원체 뻣뻣하니 비위도 못 맞추고 라인 이런 것도 잘 못하는 듯 했어요. 맨날 승진해서 밀리고 자기 후배가 먼저 위로 올라가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자면 답답하기도 했어요. 꼭 자기 세상 안에 갇혀 사는 사람 같아 답답했죠. 거기다 간혹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일 겪으면 그 화를 꼭 집에서 풀었는데 왜 그런 유형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텐 친절한데 집안 사람들한텐 괴팍하게 구는 사람들이요. 남편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씨, 더럽게 짜증나네. 그 새끼 나보다 일도 못하면서 얼마나 역같이 굽는지 알아? 건방지게 어디 하늘 같은 선배한테 직급 높다고 이리라 저리라. 에휴, 동문회 나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진짜. 여보, 애도 있는데 욕은 자제하지. 내가 내 집에서 욕도 못하냐? 장난해 지금 나랑?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남편이 아기를 앞에 두고도 욕하고 소리 지르고 벽에 물건을 던지는 것들이요.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남편은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곤 했고 이에 대해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시누이만 오빠 왜 이래 정말? 나 결혼하고 집 나가서도 새언니한테 이럴 거야? 진짜 미치겠네. 하며 남편을 뜯어 말리곤 했죠. 저는 그럼 시누이 뒤에 숨어있다 울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잠시 나가 있곤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마치 아주 좁은 새장 안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시댁살이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었고요. 제가 그렇게 울고 돌아왔을 때도 시어머니는 에휴, 그게 뭐 큰일이라고 애까지 데리고 나가? 짐이라도 싸게? 원래 남자들 다 저런다. 내 아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면 저러겠냐. 그것도 이해 못해주니? 네가 받아줘야 제가 덜 그러지. 라고 하시며 제 희생을 강요했어요. 그땐 저도 알지 못했죠. 시어머니 말이 얼마나 사람을 짓누르고 나약하게 만드는 말인지,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인지 그조차 알지 못했으니 이혼도 결심하지 못한 걸 겁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던 어느 날 시누이가 집을 떠나고 시부모님과 남편 이렇게 4식구만 남게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승진을 못하는 신세였고 아이는 커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턴 저도 돈 벌기 위해 식당으로 마트로 나가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더 벌 여력은 없고 시부모님도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게 걸리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와 함께 있는 현재의 시간보다 당장 아이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강했으니까요.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고 뭐도 배우고 뭐도 배우며 앞서 나가는데 우리 애만 뒤떨어지게 하는 건 또 싫더군요. 그래서 제 돈으로 아이 교육을 시켰어요. 은우야,
오늘 힘들었지? 힘들긴 엄마가 힘들지. 근데 엄마, 그 일 그만하면 안 돼? 마트에 별로 돈 못 벌잖아. 고생만 됐다 하고. 할머니한테 맨날 야단 맞으면서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에이, 안 돼. 엄마 마트 그만두면 은우 학원은 어떻게 가라고. 엄마는 은우가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학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은데? 엄마, 그럼 내가 공부하면서 불행했으면 좋겠어? 어? 아, 불행해? 공부하느라? 아니, 그렇다기보단 엄마 힘들게 하면서 공부하는 건 나도 싫단 뜻이야. 엄마가 행복한 게 좋지. 에이구, 이 기특한 것. 누굴 닮아 이렇게 이쁜 말만 골라 할까? 딸이 크고 나니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대화가 통한다는 점이었어요. 딸이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제 걱정도 해주고 가끔은 잔소리도 하는데 꼭 저희 엄마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딸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든든하고 힘이 날 수 없었어요. 마트에서도 제 딸 사랑은 다들 알고 있었죠. 다들 은우만 오면 초콜릿을 사주려고 하고 음료수 사주며 예뻐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우 엄만 은우 없이 못 살지?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죠. 저는 딸이 없으면 정말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자식이었죠. 그런데도 딸에게 가장 미안했던 건 역시 애아빠 문제였어요. 애아빠가 그 시절 하나뿐인 딸과 대화는커녕 밖으로 쏘다니면서 매일같이 외박하고 다녔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눈치채시겠지만 남자들이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하는 짓이 뻔하지 않겠어요. 회사 일도 아니고 친구 만나는 것도 아닌데 어딜 가겠나요? 애아빤 유흥업소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유흥업소 아가씨 몇몇이랑 연락도 하는 것 같고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가끔은 속이 뒤집어지겠더라고요. 행여나 딸이 들으면 어쩌려고 저런 대화를 집 근처에서 하는 건지. 심지어 어느 날인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던 중에 애아빠와 비슷한 사람이 보여 살펴봤더니 어떤 야시시한 옷을 걸친 여자랑 꼭 껴안고 있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 길로 없는 죄목이라도 만들어 경찰에 확 신고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집어던지곤 애아빠에게 달려가 무슨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 딸이 몇 살인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은우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뭐 그런 걱정도 안 돼? 아니면 그것조차 넌 가늠도 안 되는 쓰레기니? 사람으로서 제발 지킬 건 지키고 살아. 내가 당신 유흥업소 다니고 이런 아가씨랑 놀아나는 걸 모를 줄 알았니? 다 알고 있었지만 알고도 눈 감은 거야. 애 상처받을까 봐. 애 모르게 하려고. 야, 쪽팔리니까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딜 들어가긴 들어가? 남들은 딸 바보라고 해서 딸이면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대한다는데 당신은 정말...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울고 싶지 않았는데 오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곤 애아빠의 손길을 뿌리치고 혼자 집으로 들어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허나 제가 다음날 붕어 눈이 되어 밥상 차리고 있어도 애아빠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날 하루만 빼꼼째 눈치 보더니 다시 아가씨들을 만나러 돌아다녔고 저는 애가 모르는 데서만 바람을 피우라 말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참 웃긴 건 남편은 이런 변명을 했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집에서 힘들다 말하면 징징댄다고 시끄럽다고 듣기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밖에서 푸는 거 아니야. 왠지 알아? 걔들은 나랑 술도 잘 마셔주고 내 말도 귀 기울여 들어주거든. 근데 넌 그런 게 없어. 알아? 정말 사람의 자기 합리화란 끝도 없구나. 얼마나 이 인간이 비상식적이고 비성숙한지 그때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이 중에서도 시아버지 병소발까지 들어야 했어요. 시아버지께선 마침 암 진단을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병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깨졌으니 경제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간병인 쓰면 안 돼, 엄마? 나도 일 때문에 자주 아빠 보러 못 오잖아. 새언니도 분명 체력이 안 될 텐데. 무슨 간병인? 간병인이 얼마인지 알고. 나랑 얘면 충분하다. 아가, 너 힘드니?
네? 그게... 주저하며 간병인 쓰면 도움될 것 같다고 말하려 하던 찰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끊어버리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내 나이 20살에 시집와서 이날 이때껏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누릴 것도 못 누리며 살았다. 근데 이젠 이 양반이 병까지 걸렸구나. 참 내 신세도 비참하지, 안 그러니? 거기다 며느리며 딸년이며 다 지들 힘들다고 징징거리기 바쁜데. 에휴, 정말 마음 같아선 요양원이라도 들어가 지내고 싶다. 시어머니 말에 신우이가 엄마 왜 그래?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하며 겨우 몇 시간을 달랬지만 한번 삐진 건 쉽게 푸는 성격이 아니신지라 계속해서 분통을 터뜨렸고 그건 모두 고스란히 저에게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의 이런 소리들을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저는 드디어 이혼이라는 중대한 일까지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딸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딸이 저랑 말도 하지 않으려 하고 계속 우울한 기색이더군요. 은우야, 왜 그래? 요즘 성적 떨어졌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님 뭔데? 오늘 밥도 안 먹고 학교 갔잖아. 이러면 공부하는데 기운 떨어져. 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제발 관심 좀 꺼. 심지어 제게 짜증까지 냈어요. 사춘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사춘기인가 마음이 불안불안해지고 초조해졌어요. 안 되겠다 싶어 딸이랑 한번 대화를 해야겠다 싶어 없는 시간까지 쪼개어 만들었건만 돌아오는 말은 관심 끄라는 말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저는 결국 학교에까지 전화를 걸게 되었고 혹시 왕따라도 당하고 있는 건지 담임 선생님께 여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말은 상상 외의 말이었어요. 은우 어머님 다른 게 아니고요. 은우가 힘든 건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여러 차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들은 이상 말씀 안 드리긴 힘들 것 같아서요. 사실 은우랑 요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은우가 극단적인 시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은우가 극단적인 시도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한 달 전에 은우가 아버님께서 다른 여자분과 함께 있는 걸 목격했나 봐요. 그 바람에 아버님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우만은 알지 않길 바랐는데 그것만은 바라고 있었는데 기어이 그 인간이 일을 버리고 만 것이었죠.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 불륜 장소도 은우의 학원 근처였답니다. 불륜 상대는 은우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었고요. 저도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는데 아이가 받았을 충격은 어땠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일로 은우는 실제로 인터넷에 극단적인 시도 방법들을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안 아프게 고통 없이 하늘로 가는 법, 이런 것들이 검색창에 있었는데 가슴이 그야말로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간녀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남편의 뺨을 쳤고 그걸로 분이 풀리지 않아 상간녀의 머리털을 뜯어놨어요. 넌 짐승이야. 인간 새끼도 아니야. 널 인간으로 분류하는 게 수치스럽다. 지금 미쳤냐?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긴. 니들이 그 짓거리를 해서 내 딸한테 걸린 곳이지. 뭐?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됐니? 이제야? 이 짐승 새끼야. 저는 그 길로 은우를 데리고 나와 친정집으로 갔고 은우의 학교도 옮겨놓았어요. 당분간 은우가 별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 했기 때문에 몇 달간은 등교도 하지 않았죠. 친정 엄마는 누구보다 이 일을 가슴 아파했지만 제 앞에선 티내지 않으셨고 그저 한 번씩 저를 꼭 끌어안고 오실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혼 과정도 순탄치 못했어요. 위자료를 주장했지만 위자료라 해봐야 몇 푼 안 됐고 불륜 증거를 찾아 제시했지만 먹히지도 않았죠. 제가 철저하지 못했던 탓이죠. 겨우 양육권만 찾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만큼 스스로가 나약하게 느껴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가 온갖 시집살이 당하고 남편의 폭언을 듣고 심지어 애한테는 못할 짓한 엄마까지 됐으니까요. 은우야, 미안해. 밤마다 아이 머리 쓸어주며 말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제 딸은 저랑은 다르더라고요. 몇 달 지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털고 일어나서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공부하게 독서실 등록해 줄 수 있어? 독서실? 응. 독서실이 조용해서 집중 잘 되거든. 아이는 학교도 다녔고 독서실도 다니며 그렇게 공부만 해나갔어요. 아마도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속 전전긍긍하며 애 주변을 맴돌았으니까요. 그리고 딸이 변하는 걸 보며 저도 다시 힘을 내어 살아봐야겠다는 의지를 냈죠. 원래 나가던 마트로 다시 출근을 시작하며 돈을 꾸준히 벌어나갔어요. 다행히 그때 같이 일하던 마트 동료들이 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꽤 많이 위로도 해주고 배려도 해줬어요. 특히 감사한 건 마트 사장님인데요. 마트 사장님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은우 엄마는 강해야 해. 약하면 애를 키울 수가 없어. 특히 남편 없인. 에휴, 나도 쉽지 않았어.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거. 근데 그 연놈들 생각하면 어떻게든 바락바락 살았지. 그러니까 다 이치대. 은우 엄마, 일단 살아야 다음이 있어. 네, 사장님. 알겠어요. 힘낼게요, 저. 일단 살아야 다음이 있다는 말. 사장님의 그 말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 힘내어 일할 수 있게 된 동력이 되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아줌마가 될 수 있게 해주었죠. 그 덕분인지 마트 사장님의 신임을 얻어 저는 오랫동안 관리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대학 등록금도 조금씩 마련할 형편이 되기 시작했죠. 그 즈음에 남편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상간녀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야 모르지만 제발 그 생활이 지옥이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마트를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전 신우이였는데요. 신우이는 절 보더니 어색하게 웃더군요. 새언니, 잘 지냈어요? 언니 여기서 일한다는 말 듣긴 했는데 한번 찾아와 봐야지 해놓고 계속 못했네요. 아가씨, 여기까진 어쩐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그냥 커피 한 잔 할 수 있나 해서요. 시간 되면요. 그럼 저 마트 곧 마치니까 그때 나갈게요. 요 앞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트 일을 마치고 헐레벌떡 커피숍으로 가니 신우이는 먼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자마자 뭐하러 뛰어왔냐며 반갑게 맞이해주더니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오빠가 바람 펴서 그렇게 됐단 이야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알다시피 언니가 시집살이 당한 거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오빠도 남편으로서 너무 무심하고 그렇다고 은우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이혼 결정했다는 소식 듣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제라도 언니 길 가게. 근데 그래도 마음이 자꾸만 쓰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엄마 막아주지도 못하고 병수발도 언니한테 다 맡겨두고 저 좋을 대로만 행동한 게. 그래서 이렇게라도 마음의 빚 갚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얼마 안 되는데 은우 대학 등록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우이가 건넨 건 등록금 정도의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아가씨 살기도 퍽퍽할 텐데 뭐하러 이런 것까지. 챙겨요. 아니에요. 제 남편 직업이 그래도 잘릴 걱정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아둔 돈도 있고 해서 그냥 부담 없이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우한테도 제 안부 전해주세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언니. 신우이는 그렇게 그 말만 남기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제가 통장을 받지 않을까 손에 꼭 쥐고 말이죠. 신우이가 떠나고 덩그러니 앉아 통장을 보는데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도움받을 거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으니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 돈이면 공부 잘하는 우리 딸 4년제 대학교 등록금은 보태줄 수 있으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런 말까지 했네요. 은우야, 공부만 열심히 해. 등록금은 걱정하지 말고. 어?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해? 아니,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너 또 괜히 불안해할까봐. 치. 알겠어. 근데 난 전액 장학금으로 갈 건데? 그땐 딸의 말이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했지만 일이 참 신기하게 돌아갔어요. 딸은 원하던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무려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을 해버렸거든요. 생각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운이 좋았다고 하더군요. 하늘도 이젠 제 편을 들어주려는 건지 그렇게 딸이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가면서 그 돈은 아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엄마, 있잖아. 나 주려고 했던 그 대학 등록금, 그거랑 모은 돈 조금 합쳐서 우리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보는 건 어때? 가게? 무슨 가게? 엄마 식당. 엄마 요리 잘하잖아. 물론 식당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돕고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은우는 저에게 돈가스 집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했어요. 사실 딸의 도움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딸이 그 말을 하고 나서 돈가스에 대해 찾아보고 근처 돈가스 식당 사장님을 찾아가 말을 듣기도 했는데 옛날 돈가스와 저만의 소스를 접목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소스의 레시피를 매일 바꿔가면서 딸과 딸의 친구들의 평가도 들었고 가성비 높은 식사를 위해 1.5인분까지 제공해준다는 조건도 달았어요. 솔직히 첫 개업할 땐 잘 안 될까봐 걱정도 불안도 높았지만 푸짐한 인심 때문에 점심 저녁을 해결하고자 저희 집을 찾아주는 손님들이 생겨나면서 어느새 7평에서 시작했던 가게가 점점 확장되는 기적이 일어나더군요. 심지어 배달까지 도입되면서 판매 매출이 급속히 늘었어요. 딸은 주말이면 가게에 와서 장사를 도왔고요.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와야 가게에 손님이 많아져. 어서오세요. 은우 돈가스입니다. 딸은 이런 말을 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가게가 확장되니 2호점, 3호점도 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흘러가게 되었죠. 2호점에선 위치에 맞게 혼자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혼밥족에게 적합한 인테리어까지 도입했어요. 그렇게 여러 시도를 하면서 저도 사장으로서 많은 걸 배워갔죠. 장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기고 뿌듯함도 생기면서 오히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 꼭 극복해야겠다는 의지가 이젠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혼자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밀려 나와 아등바등 딸을 키웠을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나 달랐죠. 그리고 3호점까지 성공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딸은 어느새 대학을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은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악연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맞겠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 보더니 인상을 획 찌푸리곤 태연하게 식당 안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줌마, 여기 메뉴판 좀 갖다 주세요. 전 시어머니가 절 부른 순간 그때부터 이상하게 몸이 떨려왔습니다.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아줌마는 시급을 얼마나 받아요? 뭐라고요? 아줌마 시급 얼마나 받냐고요? 최저 시급 받나? 아님 음식도 만들고 할 텐데 더 받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나가세요. 손님한텐 그 어떤 것도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튀어나온 말에 시어머니는 더 빈정거렸습니다. 아니, 날 내보내면 어쩌려고? 사장님에게 혼 안 나겠어요? 딸 키우는 처제에 잘리면 큰일 날 텐데. 잘릴 일 없습니다. 그러니 나가시죠. 야, 네 성질도 참 여전하다. 그러니 몇십 년을 같이 산 남편한테 어떻게든 더 위자료 뜯어가려고 아등바등하다가 딸년 데리고 나가버리지. 너, 내가 은우 만나게 해달라고 문자했는데도 다 씹더라? 야, 무슨 자신감이야? 너 내가 양육비 안 붙여줘서 그래? 복수라도 하는 거냐?
저희의 대화 소리에 이내 식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정말 내보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주말이라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딸이 고무장갑을 낀 채 나오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짓들이에요? 은우야. 아빠가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냐? 네 엄마가 그간 못 만나게 해서. 아빠는 조용히 하고 계시고요. 할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사장한테 혼나면 어떡하냐고요? 죄송한데 두 분은 여기 가게명도 안 보고 들어오셨나 봐요? 여기 은우 돈가스예요. 우리 엄마가 차린 돈가스 집이라고요.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딸의 말에 급격히 당황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허둥지둥 메뉴판을 보는데 은우 돈가스라 쓰여있는 걸 보더니 다시 놀랐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데를... 물을 필요 없고 나가 당장. 손님들 식사에 방해되니까. 다시 한번 강경하게 말하니 두 인간들은 그제야 발을 떼었어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성질머리를 고치지 못했는지 여전하시더군요. 나가면서 저를 보시며 이런 말을 했어요. 팔자 더러운 년. 아직도 물이나 묻히며 사는 거네. 이년아, 너만 애 데리고 안 나갔어도 우리 집이 지금쯤 아주 잘 살았을 거다. 알아?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온갖 안 좋은 걸 재뿌리도 뿌리고 간 거야. 뭐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은우야. 진정이 됐어. 냅둬. 엄마 괜찮아. 냅두긴 뭘 냅둬. 엄만 저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가 않아? 평생 당하고 살았으면서 분하지도 않아? 저는 이미 종종 연락하는 전 시누이에게 들어 시댁 형편이나 남편 사는 꼴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수술비를 대느라 시댁은 노후자금을 날렸고 남편 역시 결국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방황하다 술이나 마시는 신세였죠. 그런 신세인 걸 알기에 저런 막무가내의 행동들이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걸 말해도 딸은 씩씩대며 말했어요. 절대 용서 못해 난. 엄마는 이해하고 용서할 때도 난 아니야. 엄마가 당한 걸 내가 기억하는데. 그때까지도 딸이 무슨 복수를 꾸밀지 모르고 있었죠. 딸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딸은 제 앞에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그러더군요. 아빠를 조사해봤는데 돈 많은 늙은 여자 하나 잡아 초혼이고 사업가인 척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여자를 밝히고 다닌다니. 거기다 이젠 사기까지 치고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딸이 상견례 장소가 여기라며 가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드러내보자고 했어요. 저 역시 그 인간의 바닥이 대체 어딘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상견례가 진행되는 주소로 향했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땐 전 남편과 시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와 딸은 일단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고요. 조용히 음식을 시키고 있자 잠시 후 전 남편의 여자와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이 환히 웃으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허리까지 숙여 인사하더군요. 은미씨,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차가 막혀서 우리가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음식은 뭘로 하실까요? 이내 전 남편과 전 남편이 결혼할 여자 식구들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하호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가는 대화였죠. 거기다 전 남편이 얼마나 거짓말을 부풀려 놨는지 여자 쪽 식구들은 전 남편이 대단한 사업가인 줄 알더군요. 그나저나 우리 은미가 공부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참 시집 보내면서도 걱정이 큽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을요. 사자며느리, 아니 우리 은미양 같은 귀한 사람이 저희 집 식구가 된다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은미양이나 제 아들이나 나이가 늦긴 했지만 서로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려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었나 봐요. 아유, 그러게요. 다 큰딸 키워놓고 언제 시집가나 오매불만 그날만 기다렸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가니 너무 다행이네요. 저희 애 아빠는 딸 시집 가는 게 그리도 좋은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녀요. 그 통에 아주 제가 못 살겠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더 이상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떠 왜 그러냐는 듯 바라보았지만 그 순간은 이성보다 본능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저놈 자식 입에서 더 이상 개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본능 말이죠. 전 남편의 상견례 테이블 앞에 서자 역시나 그 인간은 헉 소리를 내며 당황해했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당신이 재혼한다고 해서 왔지. 여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거든. 당신 같은 쓰레기랑 결혼해줄 여자가 누군지. 실례지만 누구시죠? 자리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네, 장인어른.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한테 당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 사람 이미 결혼한 적 한 번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거기다 사업한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입니다. 아마 그쪽 분 따님에게 돈 뜯기 위해 이 결혼하는 걸 겁니다. 사랑이 아닌 사기 결혼이죠. 다 잃고 나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저로는 모자랐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누구 인생을 박살내려고 하네요. 야, 당장 안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당황한 나머지 전 남편이 제게 나가라고 하자 그 여자분 아버지께선 모든 상황을 알아차린 듯 전 남편에게 물을 끼얹고 따귀를 때렸어요. 남편은 사정없이 맞으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여자분은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아 눈물을 토해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손만 바르르 떨고 있었죠. 그 꼴을 보니 그제야 제 안에 있던 묵직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상견례가 파토나자 시어머니는 이미 온 기력이 쭉 빠진 얼굴로 다 끝났어 라며 추절거렸고 전 남편은 사람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이 바락바락 고함을 질렀어요. 너 미쳤어? 나 결혼 직전이었어. 상견례장이었다고. 무사할 줄 알아? 나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무사할 줄 아냐고. 어쩔 건데? 날 어떻게 할 건데? 때리기라도 할 거야? 이게... 넌 아무것도 못해, 나한테. 그러니 이제 제발 나가. 내 인생에서도 우리 딸 인생에서도 내 가게 찾아올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만약 찾아와서 내 딸한테 손끝이라도 댔다간 이번 혼사 어그러진 건 차라리 고맙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내가 너랑 살면서는 바보같이 아무 말 못하고 내 인생이 망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젠 아니야. 그리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음식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편 얼굴에 시원한 물 한 바가지 퍼부어주며 완전히 제 인생에서 그렇게 추방시켰고요. 아마 그날 음식점을 나와선 딸과 함께 꽤 정처 없이 걸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 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말하고 있었어요. 딸은 제 지난 인생을 위로하고 있었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그 어느 순간에도 내가 널 지켜줄 거라고 말하고 있었죠. 딸이 불행해하는지도 모르고 남편에게 당하고 살았던 그 시절 딸은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대신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자기와 함께 하자며 그렇게 다정함을 선물해줬죠. 엄마, 오늘 되게 멋졌어. 딸은 그리 말하며 제 눈시울이 붉어지게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딸과 함께 장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이곳저곳 놀러다니며 산 구경도 가고 바다 구경도 가고 있고요. 지난날 너무 일만 했더니 남은 생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놀러도 가고 딸 잔소리 안 들으려고 건강식품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몇몇 분들은 복수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 무엇보다 통쾌하고 시원했던 복수였어요. 아마 딸이 아니었다면 이런 구경 못했겠죠. 심지어 남편은 그 여자와 파토나고 뭐라도 잡아야겠는지 요즘엔 저에게 와서 다시 잘 해보자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짝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요즘 날씨 많이 더우니 건강 잘 챙기시고 혹여나 저처럼 고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과거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고난도 나름의 맛이 있더라고요. 미치도록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니 이걸 다 버티고 살아온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고난의 과정에 있으시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해 주세요. 버티고 있는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느끼셨음 합니다. 어쩌다 보니 마지막 말이 길어졌네요. 부끄러우니 이만 여기까지만 쓸게요.